S리버 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부정선거는 국가 비상사태가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길도 길 것이고 내용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며 내용이 어렵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평상시에 좀 이런 무겁고 어려운 용어를 잘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쓰던 말을 갑자기 쓰다 보면 버퍼링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퀄리티를 따지거나, 그러니까 설명하는 퀄리티를 따지거나 혹은 어려운 내용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좌측에서 말하는 그 계엄령은 내란이다라는 논리를 먼저 파해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서 탄핵 사유가 내란죄라고 하죠. 국헌 문란이니 어쩌니.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된지 따져볼 건데요. 제가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무회의를 연 후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은 때려 죽어도 아닙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좌측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내란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좌측 애들이 내란죄를 인정을 안 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탄핵 사유로 굳이 따지자면 들만한 게 따로 있거든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좌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란죄라기보다는 직권남용에 가깝습니다. 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일으켰다고 좌측에서는 생각할 테니까요. 물론 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부정선거라면 이 정도 혼란은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왜 부정선거를 다루는 게 국가 비상으로서 정당하고 이게 정당함으로 왜 계엄령 때린 것도 정당한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우선 4.15가 아니고 4.10 총선은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부정선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니 의대 증언이라는 삽질 때문에 정직하게 선거 치러도 선거 이기는데 뭐하러 굳이 부정선거를 하냐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우파 측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번 총선은 정직하게 해도 야당이 과반을 수성했을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대 증언 때문에 집토끼들이 많이 떠났었잖아요. 안 그래도 저쪽 애들이 선관위도 진보랜다 좌측편이고 그리고 막 전자개표도 건들고 그리고 선동도 잘하고 언론사들도 다 지네 편인데 집토끼 찍히면 솔직히 선거 자체는 이기기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했을 때는 야당은 절대로 국회 선진화법 기준인 180석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비록 우리 우파 쪽에서도 의대 증언이라는 삽질을 했지만 이재명도 그때 쉐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거 중국에 하소연인 걸 뻔히 보고 있는데 평상시에 우성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중국은 그냥 싫어하는 중독까지 이재명 측에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절대로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 둘이서 현 정권을 아예 파탄내는 수준으로 막 탄핵도 남발하고 예산안도 막 싹 다 삭감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국회 도움을 못 받을지언정 얼추 운영은 됐겠죠. 근데 이게 일단 190석이 넘어서 문제고요. 야당 총합돼서. 그리고 설령 잠깐만요. 다른 거 먼저 다룰게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더 환장할 포인트. 부정선거 혜택을 좌파 측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는 국힘
정확히 부정선거 혜택을 본 사람은 국힘에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정선거 혜택을 본 국민의힘 의원이 못해도 10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민기적거리죠. 왜냐면 부정선거 잡았다가는 괜히 자기 측 의원들도 많이 다치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 지도부에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좌우 가릴 것 없이 부정이 일어났기에 이번 총선은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 무효화시키는 게 맞죠. 그리고 총선을 무효화시키고 조기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게 사실 이치에 맞습니다. 즉 여야를 떠나서 선출직들은 이제 국민보다도 선관위의 눈치를 더 보게 됐죠.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누가 말한 적이 있죠. 근데 현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이 아니라 개표하는 선관위에서 나온다 라는 상황이 된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한 건지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개돼지들을 설득하기 위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우선 동아시아에 있는 두 국가를 예를 들 건데요. 이 두 국가는 굉장히 비슷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국가 모두 국민들이 이 일 자체는 부지런하게 해요. 그리고 SNS에 자기 일상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오지랖도 엄청 넓어가지고 그 SNS가 더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러면서도 또 학구열은 높아서 공부는 열심히 해요. 가족을 중요시하고 팔랑귀라서 그런지 둘 다 선동 엄청 잘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기가 엄청 세졌고요. 인맥이 엄청 중요하고요. 인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시스템보다 인물의 힘이 인간의 파워가 더 셉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이죠. 내로남불 대놓고 해도 시스템이 아무 제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서로 비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쪽은 선거권이 있고 한쪽은 선거권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권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 감히 외출할 권리까지 막지 못했어요. 물론 5인 이상 집합금지 건 것도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외출을 막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백신 패스도 짜증났긴 했지만요. 근데 중국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한 지역에 한 명만 걸려도 개인 집에 용접해서 봉쇄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봉쇄하거나 심하면 아예 도시 자체를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 났었죠. 대표적인 도시 우한. 또 사고가 나도 우리 신속하게 구조를 하러 오죠. 물론 사람마다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은 자기들의 역량 안에서는 최대한 빨리 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요, 이런 사고가 나면 우선 자기들 체면을 깎일지 말지 이거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구조도 당연히 우리와 비교했을 때 늦을 뿐더러 만약에 체면 이 사람들을 구조해서 이 사고의 진실이 드러나면 중국 공산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구조하러 오기는커녕 그대로 수장시키고 은폐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윈자오 고속열차 그 은폐 사건이죠.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심지어 그때는 시진핑 정부가 아니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진핑 때는 얼마나 더 심해졌겠어요. 그런 경향이. 그리고 한국은 정부 및 국가기관이 잘못하면 바로 비판하지만 저희 비판하잖아요. 선관위 잘못했다고 지금 부정선거 척결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가 바로 끌려가지고 장기 적출당하고 인체 신비전 가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콩이에요. 홍콩 애들
시위 그렇게 잘하고 대규모로 했음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다음에 뒤에서 시위 주도했던 리더들 싹 다 잡아가서 죽여버렸어요. 갇혀있거나.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그리고 챗GPT 같은 첨단 문물들을 우리는 그냥 쓸 수 있지만 쟤네는 검열 때문에 못 쓰고 짝퉁인 비리비리, 웨이보 이런 것이나 쓰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차이점을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 선거권입니다. 이 선거권 유무 때문에 생긴 차이, 즉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생긴 차이점들이거든요. 서로 국민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차이를 만드는 투표권이 대대적으로 유린되고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방치한다. 그것도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완전히 만연해진다. 이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평상시 법률대로 따져야 된다. 물론 법률대로 할 수 있었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관위원장들은 대법관이 겸하거든요. 근데 대법관을 겸하는 선관위가 영장을 여러분이라면 주겠습니까? 선관위를 조사한다는 건 그 사법부 그 자체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지가 자기를 수사할 걸게끔 허용하는 거죠. 여러분이랑 그러겠냐고요.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법관이랑 선관위원장을 겸하게 한 게 잘못됐죠.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 선관위 성형이 됐고, 성형이 되다 보니 엄청 부패해서 부정선거인 게 알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이적죄고 국가 비상사태가 맞습니다. 얼마나 비상사태냐? 사실 이건 전국을 뒤엎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저라면은 계엄령 더 빡세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확실히 털어야 되니까. 방금도 당연히 했을 거고. 근데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야 어쨌든 저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찌 방관합니까? 이럴 게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잃을 게 없는 저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린 거 다 누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죠. 근데 잃을 게 없는 제가 방관할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괜히 친척과 반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탄핵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국제 외교 정치학적 이유,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패권적인 이유가 훨씬 크지만 솔직히 저 부정선거 문제도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부정선거 감시활동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제 와서는 위선이 아니죠. 이 부정선거의 심각성도 알고 국제정치도 알기에 저는 친척과 반목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 그리고 가문 모두하고 관계가 파탄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게 이 나라의 운명과 선거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앞장서서 싸웠던 정강훈 목사님, 김용훈 국방부 장관님, 우리 윤상현 국회의원님처럼 저도 아마
무사히 넘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한테 대놓고 까불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통령님이 모든 걸 걸었듯이 저도 걸었어요. 만약에 이번에 공산당 세력, 중국 세력에게 나라를 넘어가면 저도 순국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서서 나라를 수호하고 가문의 악행도 막아설 예정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목숨을 걸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나라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넘어가면 뒤는 없어요. 위중 패권 소용들이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선관위가 무적이 돼서 더 이상 의혹 제기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의혹 제기를 못하면 영원히 선거는 공산당 세력이 이길 예정이거든요. 이상 제 보잘것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주변에 충정심이 있는 나라 사랑 정신 투철하신 분들께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